네, 자, 활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첫 번째 문제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얘들아 알겠어? 모서리의 합. 얘들아 모서리 총 몇 개야? 12개야 12개. 외워. 그래서 4개씩 있는 거야 4개씩. 그래서 4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게 48이래. 됐어?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가 뭐야 얘들아? 대각선. 우리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해?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끝까지 요 길이 말하는 거야. 요 길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이거 뭐였죠? 구하는 공식? 제곱의 합이었어 얘들아. 기억나요? 중학교 때 한 거? 피타고라스 배울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괜찮을까? 경호이 기억나 안 나? 확실하게 원리도 기억나? 공식? 살아?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거기에 요거까지 제곱해서 더한 거. 그게 빗변의 길이였다고. 됐죠? 요 길이가 지금 얼마래? 3루트 6. 자, 이 문제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부피도 기억해 놓으세요. 부피 어렵진 않으니까. 부피는 ABC죠. 됐나? 자, 마지막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래? 건널비. 얘들아, 면이 총 몇 개야? 직육면체니까 6개겠죠. 육면체, 그치? 면이 6개인데 그놈의 넓이니까 어떻게 돼? 2개 있는 거다. 앞뒤, 좌우, 위아래 넓이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얘 구하라는 거죠.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E, A, B, B, C, C, A.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위에 있는 2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요놈을 구하래요. 딱 보니까 곱셈 공식 쓰라는 거잖아. 정리 한번 해보자.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제곱은 양단 제곱해서 9개 54. 됐죠? 그래서 얼마? 정리.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전체 제곱에서 뭘 빼자? 각각 제곱한 걸 빼면 저놈만 남게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44에서 54 빼래요. 90. 요게 답입니다. 90. 됐니? 살아 이해가냐? 제호 괜찮냐? 됐어? 오케이. 자, 2번째 문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는데 식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얘들아. 그럼 이걸 내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할 때도 그냥 무작정 곱하면 너무 귀찮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처음 놈을, 좌변에 있는 놈을 이렇게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좌변에 있는 놈. 자, 우변에 있는 놈도 묶을 거야. 어떻게 묶을 거야, 경원아? 네? 2번째, 우변에 있는 놈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모양이 이뻐지겠냐? 마이너스 아, 아니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더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 놈들과 아닌 놈들로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가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부호가 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변을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C 더하기 A 마이너스 B와 C 빼기 A 마이너스 B로 볼 수 있으면 매우 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주어진 거 전개하면 좌변도 합차 공식, 우변도 합차 공식이 됩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전개해보면 a제곱, b제곱, 2ab, 마이너스 c제곱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2ab가 사라지면서 다 양수로만 만들도록 이항할 거야. 오른쪽으로 ab 넘기고 왼쪽으로 c를 넘기면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식이 되네요. 답이 몇 번이냐? C, 스몰 c가 빗변인 삼각형이니까 뭐겠어? 뭐가 90도야? 네,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답이 5번이다. 큰일 났네. 오른쪽 건 좀 어려운데. 자, 한 문제씩 합시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37번 한번 해보자.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지. 상상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얘들아.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멍 뚫린 건 빼야 돼, 결론은. 알겠죠? 그래서 구멍 난 부분들을 제외시킨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거고, 자, 그럼 나는 원래 온전한 모양의 부피는 이렇게 생겼었어. 이해가요? 근데 이렇게 생긴 놈을 빼는 거야. 빼기.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빼야 돼?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내 말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얘 몇 개 있어? 총 3개 빼야 돼. 3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앞뒤로 이렇게 길쭉한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었다고 생각해봐. 좌우도 있고 위아래도 있고 총 3개 있을 거라고. 됐니?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기다란 거 넣고 이렇게 기다란 거 넣고 위아래 기다란 거 넣으면 가운데에서 만날 것 같지 않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겹치는 부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겹치는 부분. 근데 얘는 몇 번 빠졌어? 3번 빠지잖아.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잖아. 가운데 한 요 정도 부분. 겹치는 부분. 이게 3번 빠진단 말이야. 몇 번만 빼야 되는데?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2번을 뭐 해줘? 다시 더해 주셔야 돼요. 어떤 놈을? 가운데에 겹쳐지는 부분의 놈. x, x, x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한 번만 빼야 되니까. 근데 3번이나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처음에 3번 뺍니다. 부피는 3개 다 곱한 거겠죠? 근데 다시 2번은 더해줘야 돼. 이렇게 생긴 놈은.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경영이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전개해서 답을 쓰면 되긴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항들을 한번 살펴볼까? x 세제곱만 보자. 개수 얼마? 1. 요거 전개하면 x 세제곱 개수 얼마? 마3. 요거 x 세제곱 개수 뿌리 더하면 얼마냐? 와씨 0이다. x 세제곱은 사라지는 거야 이제. 정리하면. 그럼 2차 항은 어때요? 자,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요거 2번에 얘 1번 곱하고 곱하기 3까지 하니까 6 나온다. 공식이야 이거. x제곱이 마이너스 6이야. 없어. x제곱도 사라집니다. 전개하시면. 자, 1차. 여기에서 10이라는 1차항 나올 거야.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마지막 상수항. 요 놈에서 2의 세제곱 8 나오고요. 상수항 없고 상수항 없네요. 고로 남는 건 12x 더하기 8만 남게 됩니다. 답은 1번. 네, 잘 정리해 놓으시고 38번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반지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힌트는 앞에 적은 것처럼 저놈들을 문자로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쟤를 xy로 잡는 순간 얘들아 2분의 1 xy가 바로 구해지는 거지. PIC의 넓이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 xy는 160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xy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뽑아내야 돼. 뭘로? 반지름으로. 뭔데? 피타고라스. 그래서 두 번째 주황색 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다 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xy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들아 요 두 개로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지.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2xy잖아. 여기까지 맞아? 400에다가 320 더해 720 나오죠? 그러면 x랑 y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얼마? 얼마? 36을 빼내면 20 남네요. 2를 또 빼내면 12루트 5.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x, y의 값까지. 됐어? 자,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뭐야? 20 빼기 y. 얘는 20 빼기 x란 말이야. 노란색의 길이는 얘들아 어떻게 돼요? 노란색의 길이? 넓이? 두 개 곱하는 거잖아. 20 빼기 x랑 20 빼기 y랑. 전개하면 400 마이너스 20에 x 더하기 y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 거야. 플러스 xy가 되더라. 됐나? 그래서 저기에서 구한 것들 대입. 400 마이너스. 자, 요놈 흰색한테 20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40 루트 5 플러스 xy는 처음에 구해놨네요. 160. 답은 560 마이너스 240 루트 5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어휴, 한숨 좀 돌리자. 이거 하고 다음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 야, 항등식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언제 배웠어, 우리 항등식? 중학교 때 안 배웠어? 등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죠.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항등식은 뭐야, 그래서? 항등식은 뭐지? 뭐의 줄임말이야, 항등식? 항상. 뭐가? 등호가. 뭐하는? 성립하는. 무슨 식? 등식. 그냥 식만 써도 되고. 항상 등호가 성립한데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좌변, 우변이 어떻게 생겼다고? 완벽히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쌍둥이라고, 쌍둥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지? 미지수를 준단 말이야. A랑 B랑 써놓고. 그래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막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맞아. 그 A, B의 이름이 뭐야?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개수. 줄여서 뭐라 불러? 미정계수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미정계수법이라는 문제 유형이 나오지. 미정계수법도 줄임말이야. 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미정계수.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오잖아. ax 더하기 b가 0이래. ax 더하기 b가 3이래. ax 더하기 b가 3x 빼기 1이래.
요 세 가지가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x에 관한 항등식이래. 누구에 관한 항등식인지도 항상 나올 거야. 그 말 중요하다, 알겠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지? 얘랑 똑같은 말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둘 다 같은 얘기야. 됐니? 저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a랑 b를 구할 수 있다고. 자, 미정계수법 몇 개 있었죠, 얘들아? 경원이 미정계수법 몇 개 있니? 하하, 2개. 뭐뭐? 개수비교. 그래, 잘했어. 개수비교법. 뭐 적혀 있어, 어디? 아, 써 있구나, 거기. 아니요. 또 그래,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개수비교법은 실제로 생긴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생긴 거. 그래서 야,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려면 A, B가 얼마여야 돼? 이거 오른쪽에 X 있냐 없냐? 없지. 똑같이 생겨야 되지. 왼쪽도 없어야 돼. A가 0인 거야. 됐어? 그럼 이 A가 0이면 사라지지. 오른쪽 왼쪽 똑같이 생기려면 B 얼마여야 돼, 얘들아? 0이어야겠지. 이렇게 하는 게 개수비교법인 거야. 좌우를 비교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A 얼마냐? 경원아? X 없어져야 돼. 0이어야 돼. B는? 그래, 3이면 좌우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지. 자, 그럼 살아야 A 얼마? B는 얼마? 요게 개수비교법이라고. 왜 잘했는데 왜 비웃어? 자, 그럼 수치대입법은 뭐냐? 실제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얘들아, 어디에 집어넣냐면 주인공한테만 집어넣는 거야. A, B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알겠죠? X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어 볼래? 가장 만만한 숫자 당연히 뭐겠니? 0 넣어보는 거지. X에 0 넣어봐. 어떻게 돼? B는 0. 이렇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만만한 거 1 정도 있지 않을까? X에 1을 넣으면 A 더하기 B는 0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B가 0인데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푸는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됐나? 뭐 맨날의 거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 X에 얼마 넣고 싶냐? 뭐 넣고 싶니? 만만한 거? 살아, 뭐 넣을래? X에다가 0. 좋아요. 그럼 좌변은 B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된다고 바로 찾는 거라고. 이렇게. 경원아, 이번에 X에 얼마 넣어볼까? 오케이, 2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2, 3은 6 빼기 1, 5가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3, B는 마이너스 1이 저 노란색 개수비교법이랑 똑같이 답을 구해낼 수 있다고. 요게 미정계수법 유형의 문제야. 물론 이거보다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고.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자, 2번째 나오는 문제의 유형. 개수의 합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항등식에서.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자, 경원이 좋아하는 한 자리 숫자. 아이씨. 4 이상. 4.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차식이 되지? 좌변이 얘들아? 몇 차가 되겠어, 최대? 살아, 몇 차 되겠어, 이거? 4제곱하면. 제일 큰 놈만 생각하면 돼. 몇 차씩 될까? 이거 괄호 풀면. 8. 좋아요. 8차씩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뭐까지 있다? 8차항까지 있더라. 이렇게 나온다. 어디서 본 거 같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가장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지우야,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뭐 가장 쉬운 거 해도 되고요. 복잡한 거 해도 되고. 기억나는 거 없어? 경원이? 살아?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어? 재우? 잘 모르겠어? 오케이, 합시다. 자, 일단 너희 머릿속에 상수항 구하는 거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수항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상수항이라는 놈은 A0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A0는 어떻게 구해? 다시 얘들아, 상수항만 남기려면 나머지 놈들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된다. 그치? 경원아,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나머지 놈들이 사라지니? 0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0 집어. 아, 오른쪽만 봐, 오른쪽만. 0 집어넣으면 나머지 놈들 다 사라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얼마야? X의 0을 양변에 집어넣으시면 0, 0, 1. 1에 4제곱 해봤자 1이죠? 오른쪽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져? A 제로값 구할 수 있다고. 상수항.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 뭐 구할 수 있을까? 뭘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고차항 계수 구하는 거 쉬워요. 자, 최고차항 계수라는 놈은 8제곱의 계수 A8 구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 얘는 뭘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자, 아까 전에 사라가 이거 전개하면 8차일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게 왜 어떤 걸 근거로 얘가 8차가 되는 거야? 4번, 자, 괄호가 4개야. 4개를 곱할 거야. 근데 제일 큰 차수 나오려면 제일 큰 놈을 4번 곱해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뭘 4번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냐? 경원아? 저 괄호를 풀었을 때 8차항이 나오려면 뭐를 4번 곱해야 되니? 저 왼쪽 괄호에서. 자, 전개라는 것은 각 괄호에서 뭐를 하나씩만 뽑아서 곱해서 쓰는 걸 전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내가 x8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괄호에서도 요놈 선택,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네 번째 괄호에서 모두 x제곱을 선택해서 곱해야 x8제곱이 곱해지겠지.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제일 큰 놈만 4번 곱했다 생각해. 그러면 그냥 x8제곱 나오잖아. 그치? 그게 바로 a8의 값이라고. 일단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더라. 내 말 이해 갈까요? 됐니? 자, 3번 어떤 거죠? 개수의 합이죠. 개수와 상수항의 합. 즉 요거 다 더한 거. A0부터 A8까지. 괜찮을까? 자, 내가 말한 게 다시 들어봐 얘들아. 요 놈들만 더하고 싶은 거야. 이 앞에 개수들만. 이해 가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 경원아? x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그럼 x 없애려면 x에 얼마 대입할까? 0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도 사라져. 얘네들은 더해야 돼. 그렇지.
x에 1 대입하는 문제죠. x에 1을 대입하면 무슨 일 발생한다고? 1 대입해봐. 요거 좌변 얼마야? 마이너스 1의 4제곱 되겠다. 그치? 자, 우변에 얘들아 x에 1 넣어봐. 어떻게 돼? a제곱, a1, a2, h, a8 이렇게 모든 개수의 합이 되는 거라고. x에 1 넣어버리면.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 x에 마일 대입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계산부터 할게. 마일 집어넣으면 5가 될 것 같아요. 5의 4제곱은 자, 마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 되고요. 짝수 제곱은 마일 넣어봤자 똑같이 1이지, 그치? 그래서 짝수는 그대로 플러스로 나와요.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었어. 기억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둘을 응용한 게 얘들아 3번 더하기 4번 하면 어떻게 되니? 3번 더하기 4번 하면 어떻게 돼? 위아래 더해봐. 3번 더하기 4번 하면 뭐가 생겨? 좀만 버텨. 이거 하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 마지막이야. 3번 4번 더하면 뭐가 생겨? 2배 사라지고 2배 사라지고.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짝수들만 2개씩 남게 돼. 그치? 자, 그러면 3번과 4번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뭐만 남는다? 짝수 번째 놈들의 합이 됩니다. 반대로 3, 4번을 빼 그리고 2로 나누면 홀수 번째 놈들만 합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요 아이디어 뒤에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해가냐?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얘들아, 1번. 자, 개수비교법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즉,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건데,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36이라는 게 우변에 있는 x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bx 빼기 12랑 완전히 똑같은 항등식이래. 야, 그렇다고 우변을 전개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오케이? 개수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3차 항을 비교해 봅시다. 자, 좌변에서 3차 항의 개수는 1입니다. 얘들아, 우변에서 3차 항 만들려면 재호야, 뭐랑 뭐가 곱해져야 돼? 그쵸? 얘랑 얘랑 곱해야만 3차 나와. 나머지 없어. 그치? 그래서 그냥 1은 1. 뭐 똑같네. 내가 굳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없고. 두 번째, 2차 항. 자, 좌변의 2차 항계수 A고요. 우변의 2차 항계수 좀 볼까? 뭐랑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1차 항끼리 곱하면 2차가 되겠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수와 2차 항이 곱해져서 다음과 같은 개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2차 항계수.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1차 항. 설아야, 왼쪽에 1차 항이 있냐 없냐? 그럼 개수가 얼만 거야? 그렇지. 우변. 얘들아, 1차 항계수 1차와 상수, 상수와 1차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됐나?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6이 상수항 마이너스 12c와 같으면 됩니다. 됐나? 네. 그래서 나오는 게 C는 3 대입하면 B는 4 두 개 더하면 A는 7 이렇게 A, B, C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답은 3번. 개수비교법 알겠죠? 진짜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먼저 좀 볼게 얘들아. 수치대입법이 편한 형태의 문제야.
자, 이렇게 곱하기가 여러 가지가 등장한다면 이거 다 전개하긴 너무나 빡세고 개수를 구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가 뭐 한 끗 차이로 좀 겹치는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수치 대입법이 편해요. 그래서 x에 0 대입하시면 4는 0. 자, 마이 곱하면 2b. 근데 다시 0. 이렇게 떨어집니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1는 0. 0. 1 넣으면 마이너스 c 나오죠. 마지막으로는 2 넣을 거야. 왜? 요거 0만 될 수 있는 놈 집어넣는 거야. x에 2를 집어넣으면 8, 12 빼기 14 마이너스 2는 2 집어넣으면 2a 0, 0입니다. 수치 대입법이 편한 문제는 이렇게 생긴 놈들이야. 인수들이 있는 경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c는 1.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 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1번. 자, 아래 2, 4번을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네,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fx 더하기 a를 겁먹지 말고 x 자리에 다 x 더하기 a 대입한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개수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항은 어차피 첫 번째 놈밖에 없거든. 1밖에 안 나와. 심지어 오른쪽도 1이니까 그냥 똑같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대신 2차항 어때요? 2차항은 요놈한테서 나옵니다. 얼마? 3a라는 게 나올 거야. 근데 얘한테도 2차항이 나와요. 플러스 2. 그 다음은 2차항이 나올 수 없어. 그게 마이너스 1이래. A 값 바로 구해지네요. A는 마이너스 1.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1차항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1차항은 자, 여기서 나오는 1차항은 3a 제곱이라는 개수를 갖게 될 거고요. 요놈한테서 나오는 1차항 2a 곱하기 2니까 4a라는 1차항 개수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라는 1차항 개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b라는 값이래. 근데 a가 마일인 걸 구했으니까 대입하셔서 3 빼기 8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하시면 답은 4가 된다. 다전개는 당연히 안 시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결국에 내가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생각해봐. 뭐 구하라고 했냐? 4번. 재호야, 뭐 구하래? 최종 답이 뭐야? P3 구하래. 즉 양변에다가 3 집어넣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P3 구하려면? 그래서 5 곱하기 7 P3는 81 빼기 9A 플러스 B. 맞아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뭐를? P3을 구하려면 A, B를 알아야 되네. A, B만 구하면 P3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네. 내 말 이해 갈까? 야, 그러면 PX의 식을 알아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A, B 값만 알면은 P3 구할 수 있다고. 이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PX를 없애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얘를 구할 필요 없잖아. A, B만 구하면 된다며. PX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된다고.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자. 그럼 좌변 얼마? 0 돼요. 우변, 마이의 4제곱 16. 제곱하면 4 빼기 4A 뿔B. 그 다음
px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 넣을 수 있는 건 x제곱은 2입니다. x제곱이 2면 좌변 0, 우변 야 4제곱은 요놈의 제곱이다. 2의 제곱 4 빼기 2의 2 플러스 b. 이거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지. 내 말 이해 갈까요? 네,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면 0은 12 마이너스 2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6 나오고요. 대입하시면 b는 8 나오세요. 그럼 마무리 A6과 B8을 엿다 대입 35 P3는 자 6 집어넣으면 6, 9, 54 더하기 8 얼마야? 3, 6 6, 9, 54 도와줘 27 더하기 8, 35 그래서 P3는 1 나오네요. 이렇게 P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 좀 정리해놔요. 중요합니다. 두 문제 다 중요하고 꼭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네. 자, 다음 넘어갑시다. 5번. 자, 임의의 실수 K 미줄. 거기다가 써놓자. K에 관한 항등식. 이라는 뜻이고. 하나 더 써야 돼. K로 묶어라. 정확하게는 K에 관한 내림차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K가 같은 차수끼리 묶으셔야 돼. K가 주인공이야. 됐나? 자, 그러면 좌변에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얘들아 K에 관한 1차식인 거야. 주어진 식은. 그래서 K가 있는 놈들 다 묶어. X제곱, Y제곱, 빼기 13. K. 그리고 K가 없는 놈들 쓰자. X, Y 더하기 1, 제로. 주인공 누구라고? 경원아 주인공 누구라고? K. K가 주인공이야. 오른쪽에 얘들아 K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얘는 0이다. 마찬가지로 이거 그럼 사라진 거야. 앞에 거 이제. 얘도 0이어야 식이 성립하겠지. 주인공으로 묶어서 나머지 다 0 때려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개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 x 더하기 y는 마일. 그래서 아마 뭐 곱하기 구하라고 했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xy구나. 주어진 식 대입 1는 13 더하기 2xy. xy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보자. 얘들아, 주인공은 두 놈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한 놈이 주인공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려면 무조건 한 문자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y는 x-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버릴 거예요. y 없애버릴 거야. 자, 그럼 주어진 식이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x 빼기 1 더하기 r의 x 빼기 1 더하기 2는 제로. 자, 여기까지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현타가 와야 돼. 현타. 이게 맞나? 라는 생각. 자, 틀린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은 x가 주인공이니까 x에 관한 2차 항들 개수들만 모아주면 돼요. 그 다음 1차 항 q랑 마이너스 2 생기고 플러스 2 생기고 더하기 r 생깁니다. 마지막 상수항 1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제로. 이걸 한 번에 나처럼 쓸 수 있으면 개수비교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요놈들이 다
0이 돼버리면 돼. 괜찮을까? 왜 웃어? 왜? 내가 웃기게 생겼어? 자, P는 1이고요. 여기서 R은 얼마? 3. 대입하면 Q는 마3. 이렇게 PQR이 구해집니다. 됐나요? 답은 마이너스 9 나오면 되지. 자, 근데 요게 빨리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조금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 야, 모르는 문자가 결국엔 몇 개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PQR이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 거야? 3개. 그럼 조건식도 3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x에 0 넣어볼래. 그러면 y에다가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겠다. 그치? 이해갈까? 그럼 x에 0 넣으면 x 들어간 건 다 사라져. y에다가 마이를 넣으면 1 빼기 r 더하기 2는 0 나옵니다. 그래서 r 값 바로 나와요. 이해가? 그럼 그 다음 반대로 요번에 y에 0 넣고 싶어. 그럼 x에 1 넣어야겠다. x에 1 넣고 y에 0 넣어서 p 더하기 q y 붙은 건 다 사라져.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관계식 하나 뽑아낼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셔야 합니다. 됐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얘들아, 수치 대입법으로 간단한 조건식 바로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갖다 써. 개수비교법 하나만 쓸 수 있으면 되잖아. 최고차항 개수 따지는 건 어렵지 않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두 개를 혼용할 수 있는 게 베스트야. 수치 대입법도 쓰고 개수비교법도 쓰고. 시험에 문제를 낼 거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둘 다 쓰는 거 내겠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노란색 조건인 P 최고차항 개수로 P를 1을 찾으면 자동적으로 Q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자, 정리해 주시고요. 옆에 7번 문제도 마저 풀어봅시다. 값이 항상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빠르게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얘들아, XY가 주인공인데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요 놈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대. 맞아. 그래서 정석대로 먼저 한번 풀게. 정석대로라면 얘가 어떠한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K라는 숫자야, 숫자. 됐어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해. 그러면 KX 2KY 마이너스 3K가 되지. 괜찮냐? 근데 이거 뭐라고? 항등식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돼? A랑 K가 같아야 돼요. B랑 2K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K랑 같으면 돼요. 이해 갈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걸 위에 식에 대입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A, B를 찾는 문제였어요. 두 개 더하면 답은 콕콕 찍어줘.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요게 정석이야.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고등학교엔 서술형 문제 나온다. 풀이 틀리면 안 돼. 자, 근데 그냥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면 얘들아 잘 들어. 야, XY에 관계없이 요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XY가 다 사라진다는 소리라고, 약분으로. 이해가? 그럼 잘 봐. 야, 얘가 요 놈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3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개수들도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1인 거고요.
마이너스 3b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값, B값 바로 나옵니다. 는 케이스 쓸 필요 없이. 뭔 말인지 알겠어? 요 관계가 똑같아야만 약분이 되는 거야. 통째로. 이렇게 하는 문제였어. 자, 3쪽 넘어가서 10번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8, 9번 뭘 대입해야 되는지 정도만 계산은 내가 해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체크해봐. 아까 개념 노트에 썼던 거 확인해서. 내가 문제 그동안 좀 쓰고 있을게요. 시간이 없다. 빨리 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 아까 짝수 번째만 남기려면 짝수 번째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 뭐라고 했어? 전체의 합이 필요하다. 1 집어넣으면 얼마? 4의 세제곱 A6, A5, A1, A0까지. 그 다음에 뭐 집어넣자고?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얼마? 마에 집어넣으면 8의 세제곱 A 짝수는 그대로 홀수는 부호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짝수 번째만 남기려면 위아래를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아래의 합은 얘들아 4의 세제곱 얼마? 64. 8의 세제곱 얼마? 512는 2배의 짝수 번째들이 남게 되더라. 2배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32 더하기 256이 답입니다. 2 나눴어. 답 얼마? 288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답은 5번. 된다? 자, 그 다음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야, 지금 내가 보니까 다 더한 거냐, 아니냐? 잘 읽어야 돼. 뭐가 빠졌어? 다 더했다라고 하기엔 뭐가 빠져 있어? A0이 빠져 있지, 그치? 그러면 A0은 따로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A0을 구하려면 나머지 없애야 되니까 X에 0 집어넣는 거다. 3의 5제곱이야. 누가? A0이. 나머지는 사라지지, 0 집어넣으면. 그런 다음 뭐 해줘? X에 1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X에 1 집어넣으면 4의 5제곱이 되고요. A0부터 A10까지 모든 놈들의 합이 되겠지.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는 거네요. 자, 4의 5제곱이면 2의 10제곱이라서 1024에서 노란색을 뺄 거야. 243을 빼라고 했네요. 그렇게 하면 A1부터 10까지의 합만 남게 되겠죠. 됐니? 요게 얼마죠? 빼면 1. 그 다음 10 내려와야 되겠네. 8. 듣고 있는 거야? 7. 781이라는 답이 나와 줍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야겠네요.